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기자입니다. 뉴데일리의 오승영 기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오늘 요 분석 기사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유평 시간에 골랐습니다. 제목이요. 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연찬했던 문재인 안보 말할 자격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북한의 도발에 침묵했던 사례들이 회자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를 의결했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은 상정하지 않았다. 문 안보 말할 자격이 있나?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국가안보를 거론하며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 공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직접 주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를 두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보여왔던 북한을 향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국가안보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도 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에 수많은 도발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횟수는 12회뿐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 만인 2017년 5월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NSC를 주재하지 않고 다음 날인 2017년 5월 22일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다. 이런 욕 나오네. 계속 읽겠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단 날에도 NSC 주재 안 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2020년 6월 16일에도 NSC가 소집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참석하지 않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도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강경 대응은커녕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에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달라며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제안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믿고 비무장지대 내의 GP, 감시초소와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8년 11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를 철거하고 병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군은 시범 철수 대상 11개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에는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현재 남아있는 초소는 200여 개다. 그런데 지난 1월 강원도 고성에서 월북자가 철책을 넘어 보존 GP를 유유히 지나쳐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참 이렇게 분석 기사를 마무리 짓는 오승영 기자인데요. 잘 취재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NSC 안 한 거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근데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런 사람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후임 대통령이
그 제일 공약을 지킨다는데 그것도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청와대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나왔잖아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거 하겠다니까 배가 아파서 이 목리를 부리는데 그러면 그냥 벨이 꼴리다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래. 뭐 안보를 핑계로 안보 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도둑질한 게 아니라 슬쩍 뭐 같이 먹었다고 비판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예?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들끓고 있는데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런데 저는 더 이해 못하는 거는 그 텔레비에 나오는 평론가들 있잖아요. 좌파 평론가들. 야, 어쩌면 그렇게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논거를 대면서 비판을 해대는지 그 사람들 그 나중에 어떻게 평론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아니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지만 제가 오늘 뽕평에서도 했지만 인천공항 때도요 그렇게 반대가 많았어요. 뭐 별하별 갯벌이 활주로가 가라앉는 데는 둥 뭐 새들이 거기 철새들이 많아서 인천 거기 비행기들이 위험해서 다 추락한다는 둥 북한하고 가까워가지고 폭파당한다는 둥 환경이 어쩌고 갯벌이 어쩌고 개수작들 부르면서 반대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김포공항이 있고 김해공항이 있으면 되지 무슨 동북아 허브공항을 추구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개나발을 불더니 지금 동북아에 허브공항이 됐어요. 그리고 김포공항 김해공항만 있어서 지금 될 것 같아? 인천공항도 꽉꽉 들어차서 나가고 들어가요.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고 경부고속도로 그렇게 반대하고 하여튼 좋은 건 다 반대하고 저들이 헌대는 건 되지도 않는 거 있잖아요. 저들이 한 거 좌파들이 무안공항인가 있어요. 야 거기 비행기 뜨고 내리지 않으니까 할주로에다 고추 말린다고 그러더라고. 돈 엄청 들여가지고 고추 말린대요 거기서. 무안공항에 뭐가 뜨고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지들은 아주 그냥 생색내면서 그 DJ 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엔 돈 쓰고 돈 막 뿌려대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거는 이렇게 반대하고. 아니 그 광주의 복합 쇼핑몰도 반대했잖아요. 그래 광주 시민들 난리 났어 지금. 필요한 건 다 반대해. 그리고 남이 공이 될 거. 이게 이제 공이 되잖아. 이렇게 돼서 청와대가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용산 시대를 맞이하면 용산공원에서 대통령이 소통하고 용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건물 보면서 저기 있는구나 사진도 찍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1층이 기자실이에요. 1층이.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은 3층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든 계단으로 올라가든 1층 로비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 1층에서 기자들이 항상 진칠 거 아니야. 출퇴근 시간에. 일본이나 미국처럼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오늘 무슨 오늘 누가 방한한다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자 나중에 보이시죠. 이렇게 손을 들고 탁 올라가고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좋아요. 지금 오늘 야당이 그때 되면 야당일 거 아니에요, 민주당. 야당이 이거 무슨 법안 딴지 걸고 나가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두고 보세요. 제가 작살 낼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안 돼. 이러면서 한마디하고 탁 올라가고. 얼마나 소통 잘 될 거예요? 1층이 기자실, 3층이 대통령실이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기자들 진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소통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무슨 엘리베이터 안 타고 북 날라서 들어가?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래서 기자들 같은 건물에 하자는 거예요. 같은 건물에. 기자동이 따로 있고 한 게 아니라 같은 건물에. 그게 소통이야. 그 앞은 공원이에요.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이봉규 TV에도 나왔습니다. 명당 자리랍니다. 거기가. 국운이 상승하는 자리래요. 거기가. 청와대 관저 자리는 그전서부터 풍수지리 학자들이 거기가 터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말로가 안 좋다. 그런 거예요. 풍수지리가 뭐가 나빠. 동양 학문입니다. 서양에는 지질학이 있고 그 지질학 우리도 공부하잖아요. 물은 어떻게 흐르고 방향은 남쪽이래야 좋고 이게 다 지질학이고 풍수지리지. 풍수지리가 별거야?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볼 때 용산이 기가 막힌 거래요. 건축가들도 용산이 기가 막히다는 거야. 건축가들도. 그 사람들도 방향 이런 거 알거든요. 역사학자들도 과거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되는 미래 시대에 이렇게 지금 바뀔 때 됐다. 역사학자들도 칭찬하고 좌파들만 빼놓고 너들은 뭘 해도 반대할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치찌개 먹는 것도 뭐라고 시비 걸고 꼬리곰탕 먹었다고 왜 순댓국 안 먹고 꼬리곰탕 먹었냐고 지랄 들어대. 뭘 해도 반대할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 스카프 맨 거 가지고도 뭐 난리들 치고 검은 옷 입은 거 가지고 또 난리들 치더라. 뭐래도 반대하는데 뭐 청와대에서 안 나오고 거기 그대로 있었으면 또 어떻게 반대하냐면 공약을 뭐 청와대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니 청와대에 거기 쑤셔박아 있다고 또 지랄 들을 거야. 우쭐한 말인데 안 됩니다. 이분 오 기자의 분석대로 문재인은 안보를 거론할 자격이 없어요. 야, 탈원전한 사람이 무슨 안보를 얘기해. 안보를 진정으로 생각하면 원자력을 발전시켜야지. 그게 나중에 핵무기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데 김정은한테 USB 갖다 준 사람이 적국의 수장한테 적국 원수한테 USB 국민도 모르는 USB 갖다 준 사람이 무슨 안보를 얘기를 해. 도보다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능라도 경기장에서 북한에 가서 뭐라고 했어. 남쪽에서 온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 대한민국이란 얘기도 못해? 여기가 남쪽이야? 북한에 갔을 때 태극기 한 장도 없었어.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격으로 가는데 그 공항에 태극기 한 장 흔드는 사람이 없는데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안보 얘기를 해? 거기 북한 인공기만 흔드는데 당신이 북한 무슨 장관이야 뭐야 거기 김정은이가 통치자고 태극기 한 장도 없는데 가서 그래놓고 안보 얘기를 해? 앞으로 안보 공부 많이 하세요.